지난번까지 강화 3편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 크게로는 강화 두 번째 나들이이고 강화 4편부터는 이제 오늘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삼낭성입니다. 정족산에 있는 삼낭성, 일명 정족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성 안에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전등사도 있고요. 그리고 왕실의 족보들을 보관했던 선원각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왕이 와서 지낼 수 있었던 가궐, 이궁이라고 얘기하는 가궐터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전등사. 우리는 우선 정족산성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정족산성은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은에 있는 것이라든지 경주의 명활산성 같은 이런 산성들의 축조 형태와 이 정족산성의 축조 형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시대 때 원래는 토성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석성으로 쌓고, 그냥 활석, 자연석이죠. 자연석으로 쌓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강화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보루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종해루는 남쪽 문이죠. 남문인데 이건 조선 후기 때 이제 만들었고 최근에 보수를 해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동서남북에 문이 다 있었고 성벽을 통해서 앞문이라든지 또 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지금 이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그 정도 시간을 돌면서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답사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합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정족산을 산성을 한 바퀴 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삼낭성 정상에 와 있습니다. 정족산성 정상입니다. 222.5m밖에 안 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 정족산성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삼낭성이라는 이름은 단군의 세 아들이 이 성을 축조했다라고 해서 삼낭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거고요. 정족산성이라는 거는 솥을 엎어놓은 것 같이 생긴 산이다라고 해서 정족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족산성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어서 조선 고종 때 신미양요 때 프랑스군이 여기를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헌수 장군이 이 정족산성을 수호하면서 몇 명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장비가 뛰어난 프랑스군 160명을 물리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급할 때 정묘호란 때 임금은 이쪽 강화도를 택해서 수도를 천도했었고요. 잠깐. 또 병자호란 때도 강화로 오려고 했는데 강화로 오는 길이 막혀서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가서 남한산성에서 굴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강화도, 그리고 정족산, 정족산성 정상에서 지금 밑을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족산성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는 전등사 대웅전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법당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한옥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칸은 정면 세 칸이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얘기하니까 정면 세 칸입니다. 그리고 창사를 보면 이렇게 빗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빗살무늬의 창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지를 비춰서 안쪽에서 빛이 비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멋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게 되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작이 두 개가 더 얹혀 있습니다. 기둥 위에 있는 포작 이외에 두 개가 더 있죠. 저런 거를 다포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거나 팔짝 지붕에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둥 위에만 포작을 다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도 포작을 만들어서 무게를 좀 더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포개 형식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정수사에서 주심포 형태를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팔짝지붕의 형태입니다.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팔짝지붕은 천정이 그 처마가 하늘로 날아가듯이 솟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밑에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먼 데서 보면 이 처마가 상당히 춤을 추듯이 이게 하늘로 치솟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전등사에만 있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지붕 위에 보면 흰색 도자기가 보이십니까 혹시? 네, 뾰족뾰족한 작은 거. 네. 예, 흰색 도자로 숫기와 막새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 도자인데 이게 전등사에만 있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 모습을 딴 데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이쪽 측면에서 보시면 팔짝 지붕의 측면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맞배 지붕은 이렇게 처마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지만 이건 오다가 다시 위로 솟구치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8팔자 같이 생겼다고 해서 팔짝 지붕입니다. 팔짝 지붕의 형태를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고요. 이 측면도 3칸짜리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면 3칸, 측면 3칸이니까 3 곱하기 3 하면 이 건물은 9칸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니면 100칸 이상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칸을 따져서 99칸이 될 때까지만 허락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둥을 보면 가운데가 약간 뚱뚱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약간 홀쭉해지는 엔타시스, 배흘림 기둥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둥은 밑에 돌과 나무의 접점을 잘 만들어서 서양에서는 단면을 깔끔하게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지만 우리나라는 돌의 모양 그대로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위에 얹습니다. 이런 기법을 그랭이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옥에서 특별히 쓰는 기법이고 외국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범종각인데요. 범종각에는 4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종이 있고 범종이죠. 그 옆에 북이 있습니다. 법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물고기 있죠. 저게 모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청동으로 만든 판이 하나 있어요. 저거를 운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가지를 앞에서 사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소리가 어우러진 걸 사물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범종은 원래 종을 쳐서 소리를 내게 되면 사람들을 구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법고, 북을 쳐서 소리를 내게 되면 짐승들을 구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고, 저 물고기는 밑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을 구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저 뒤에
운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날아다니는 새나 이런 것들을 구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어에서부터 변형된 것이 목탁입니다. 그래서 목탁의 형태는 원래 물고기 형태였는데 오늘날 그래서 눈망울도 있어요. 그 목탁에 보면. 그런데 그게 변형해서 오늘날의 목탁이 된 거죠. 불교 문화라서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등사 범종입니다. 아까도 종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또 하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보물 39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을 보면 청동이 아니라 철로 만든 종입니다. 이 종은 그런데 위쪽에 음통이 없습니다. 이 음통이 없는 종은 한국 종이 아니고 중국 종입니다. 중국 종이 우리나라에 와서 송나라 때 만든 종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물이 된 아주 드문 케이스죠. 우리나라에 중국 종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보존이 잘 된 종입니다. 여기 저 전등사 주지가 종이 없어진 걸로 알고 막 강화도 일대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 종을 발견하고 어떤 종이든지 그냥 갖다 놓자 해서 갖다 놓은 곳이 바로 이 범종인데 이 종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종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다릅니다. 예. 예. 전등사의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전등사라는 절 이름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진종사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1282년에 충렬왕의 부인 정화궁주가 이 절에 옥으로 된 등을 하사하면서 전등사가 되었다라는 이름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정화궁주는 충렬왕의 부인이었는데 원나라에서 온 공주에게 밀려서 나중에 퇴비가 되고 맙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위로하는 원찰의 역할을 했던 것이 전등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